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에너지 변환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입력 대비 이제 출력의 비를 효율이라고 하게 되고, 즉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입력한 만큼 모두 출력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효율이 100%가 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효율이 100%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하면 이제 100%보다 작은 값이고, 이제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실수 단위로 하면 항상 이제 효율이란 것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전기 에너지로 그 물을 데우는 이러한 전열 기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전열 기기에 공급되어지는 그 전력을 우리가 5kW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기 에너지로 공급받은 그 5kW가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그 물을 뜨겁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열량이 이제 3kW고, 외부로 방출된 열량이 2kW라고 했을 때, 따라서 이제 우리가 5kW를 공급했지만 이제 실제로 이 물을 데우는 데는 3kW밖에 그 열량이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우리가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효율이란 것은 결국 실제로 이제 이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되어진 에너지를 이제 이러한 기기에 공급된 에너지로 나누게 되면 이제 효율이 계산이 되어지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을 데우는데 이제 1시간 동안 그 에너지를 가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5kWh 분의 3kWh를 하면 이제 0.60이 계산이 되게 되고, 이제 100을 곱해주면 이제 60%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이제 와터 히터라고 하는, 즉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온수기의 사진이 되겠고, 이제 이 온수기에 있어서 이제 각각의 타입별로 효율이 계산되어진 테이블이 되겠고, 이때 이제 타입별로 이제 크게는 가스와 이제 전기로 그, 그 조기 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 에너지원이 이제 가스 일대와 이제 전기 일대를 이제 구분을 해서 나타낸 것이고, 테이블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기로 이러한 물을 이제 가열을 하는 것이 이제 효율이 높게 나타남을 이제 테이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러한 그 와터 히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욕탕 같은 곳에 이제 물탱크 속에 이제 물을 가열을 할 때 이제 온수기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목욕탕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이제 온수기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스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연가스로 이 물을 데푸는 것보다는 이제 전기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물탱크에는 우리가 이제 가스 보일러로 하기보다는 이제 히터봉이라고 하는 그 전기로 가열하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가열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뭐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쨌든 효율은 이제 전기가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효율을 계산을 하는 것은 이런 에너지 변환 효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스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과 이제 전기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효율과 그 어떤 그 가스의 그 사용료와 전기 사용료를 비교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그 환경 문제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에너지 관련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원료당 비용과 이제 효율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환경 문제까지 모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제품이나 이러한 설비 등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메커니컬 이피션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기계적 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계적 효율의 정의는 이제 기계적 에너지의 출력을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적 에너지의 그 입력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기계적 효율이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기계적 그 에너지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 마이너스 그 기계적 에너지의 손실을 이제 입력 그 역학적 입력 에너지로 이제 나눈 값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커니컬이라는 이제 즉 이제 역학적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항상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베르노이 방정식과 이제 질량 유랑을 통해서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예제를 풀면서 살펴보기로 하기로 하고, 일단 어떤 예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 효율의 예로 이제 다음과 같은 팬 장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동이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유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방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컨트롤 볼륨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들어오는 입구 측이라고 해서 즉 이제 입력 측인 1단면이 되겠고, 이 부분을 2단면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기가 이제 팬이 그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공기에 어떤 역학적 유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팬을 회전하게 하는 이제 축동력에 의한 그 에너지가 있게 되고, 즉 이제 이러한 축동력이 회전을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유체의 유동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것을 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단면에 대한 이러한 상태량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효율을 구하면 이제 팬의 기계적 효율 혹은 이제 역학적 효율은 다음에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 즉 이제 그 팬을 회전시키는데 그 들어온 축동력이 이제 결국은 입력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축동력에 의해서 이제 공기의 유동이 발생을 한 것이 이제 이러한 유체의 그 단위 시간당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E 그 메커니컬 플루이드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상태량들을 다음과 같이 그 고려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다음에 항만 남게 되게 되고, 이제 축동력은 우리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림에서 50.0W로 주어졌기 때문에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0.741이 되게 되고,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이 펜의 그 효율은 이제 약 74.1%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유체에서 이제 팬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유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펌프와 이제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펌프는 그 어떤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그 축동력을 발생을 시키고, 그 축동력이 다시 이제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것을 이제 펌프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펌프에 있어서의 그 인풋 값은 이제 축동력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출력 값은 결국은 이제 그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증가량 혹은 이제 변화량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그 이제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펌프의 동력분에 이제 어떤 그 유용하게 사용한 즉 이제 사용되어진 그 펌프의 그 동력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펌프에 있어서의 그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그 출력 에너지에서 이제 입력 에너지를 뺀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의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모두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 이제 터빈의 효율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이 어떤 유체 에너지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웃풋은 이제 축동력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의 에너지 감소량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항상 입력값이 출력값보다 크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절대값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절대값의 의미는 이제 항상 입력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으로 이제 터빈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수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씌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터빈 E는 이제 어떤 유체에서 그 유체에서 얻은 터빈 동력분의 이제 터빈 동력으로 또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일단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어떤 그 펌프의 동력이라든지 터빈의 동력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앞에 그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말해서 펌프는 이제 유체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터빈은 이제 유체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의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버롤 에피션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버롤 에피션시는 먼저 이제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 어떤 발전 시설에 있어서 이런 제너레이터와 이제 터빈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즉 이제 터빈을 통해서 결국 제너레이터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두 개의 장치가 있을 때 이제 각각의 장치는 서로 다른 어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에 관련된 것인데,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효율을 또 생각을 할 때 혹은 판단을 할 때를 이제 오버롤 이피션시라고 하겠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복합 효율 혹은 뭐 총 효율, 전 효율 등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겠고, 먼저 이제 이러한 모터나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효율은
먼저 모터에 대해 살펴보면 이제 모터는 항상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어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전기로 공급된 에너지 분에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축동력이 되게 되겠고 제너레이터는 반대로 이제 터빈으로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터와 이제 반대로 이제 모터의 효율에 이제 역수라고 보기는 그렇고 일단 그 이제 축동력이 들어오고 이제 축동력이 입력이 되게 되고 이제 전기로 우리가 이제 생산된 생산 전력을 이제 그 출력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펌프는 우리가 모터와 연관이 되어 있고 터빈은 제너레이터와 즉 이제 발전기와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항상 우리가 펌프와 모터의 이제 오버롤 이피션시는 결국은 두 개의 효율을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효율로 나와져 있으면 그냥 곱해주면 되고 만일에 효율이 안 나와 있고 어떤 상태량들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여러분들이 이제 펌프의 어떤 실제 이제 사용되어진 펌프의 동력을 구하고 이제 어떤 입력되어진 그 전력을 이제 분모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W 펌프 그 유스풀은 결국 이제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이제 그 단위 시간당 변화량이 되게 되겠고 이제 그 공급된 전력 값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터빈과 발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효율로 주어지면 곱해주면 되고 이제 효율로 안 주어지고 어떤 상태량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터빈의 그 익스트랙트 즉 이제 유체로부터 얻은 그 터빈 동력분에 이제 생산된 그 전력이 되게 되므로 이제 생산된 전력은 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이제 그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입력 빼기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출력의 이제 절대값을 쉬운 값으로 즉 이제 그 유체의 그 역학적 에너지의 입력 빼기 이제 유체의 그 단위 시간당 역학적 에너지의 출력을 이제 뺀 값의 절대값을 쉬운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러한 공식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암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스레인지와 일렉트릭 레인지 두 개가 있고 이때 이제 가스레인지의 그 효율은 38% 그리고 일렉트릭 레인지의 효율은 이제 73%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 그 일렉트릭 레인지 혹은 뭐 전기 버너의 그 전력은 2kW라고 하고 이때 이제 2kW 전기 버너의 그 1kWh당 비용은 0.09달러이고 그리고 이제 가스레인지의 그 1썸당 비용은 1.2달러라고 할 때 그 전기 버너의 에너지 소비율과 각각의 사용 에너지에 대한 그 비용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썸이라는 것은 이제 영국의 어떤 그 가스 공급 측정 단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기 버너에 이제 사용되어진 열량을 단위 시간당 열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결국 단위 시간당 사용되어진 열량은 이제 에너지 인풋 곱하기 그 효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kW 곱하기 0.73을 하면 그 1.46kW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일렉트릭 레인지의 그 어떤 단위 그 에너지 사용당 비용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그 1kWh라는 전력량으로 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용 에너지의 비용은 결국 이제 그 주어진 비용에다가 이제 효율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 전기 버너의 그 1kWh당 비용은 이제 0.123 그 달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이제 이 공식에서 이제 인풋 값은 결국 이제 효율을 사용한 그 단위 시간당 열량에다가 나눠주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이 1.46kW라는 동일한 사용량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가스는 얼마만큼의 그 에너지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되냐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사용량은 1.46kW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가스레인지의 효율은 0.38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46kW라는 열량을 내는데 이제 전기 버너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2kW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되지만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인 3.84kW를 이제 공급을 해야 이제 동일한 그 열량을 그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제 가스에 대한 그 1kg 서로 이제 지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썸으로 환산을 하든지 혹은 썸을 이제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풀이에서는 이제 썸을 이제 킬로와트 아워로 환산을 했고 따라서 이제 1썸은 29.3 킬로와트 아워이고 따라서 이제 이 가스레인지에 대한 어떤 단위 그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 1썸 대신에 29.3kWh를 대입을 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0.108kWh가 이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사용량에 대한 비용은 오히려 이제 가스레인지가 더 이제 비용은 작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효율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그 2배 가까이 낮고 또한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렉트릭 레인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가스레인지와 그 이러한 그 일렉트릭 레인지 혹은 이제 전기 버너 등을 사용을 해보면 그 어떤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화력이 가스레인지가 더 센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제 어떤 단순 비교를 이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가스레인지가 조금 더 비용 측면이나 실제 효율도 더 빨리 가열되게 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장시간 사용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전기 버너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그 이제 터빈 그 발전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수력 터빈 발전기에 있어서
이제 높이 차이가 70m이고 이제 이쪽 터빈을 통해서 나오는 질량 물의 질량유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쪽 부분과 이쪽 2번 수면가의 어떤 높이도 주어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상에서 이제 파이프의 손실과 터빈 출구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수면과 이 터빈 출구와의 어떤 높이에 대한 값은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결국 1번과 2번 단면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즉 이제 이 높이 차가 이제 1번에서 높이 차가 이제 이 터빈 출구까지의 높이 차가 70m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단위 시간당 고려를 하면 이제 그 E 닷 메커니컬 델타 E 닷 메커니컬은 결국 이제 질량유량 곱하기 이제 이러한 유체의 비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게 되고, 결국 이 유체의 비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라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었고, 이제 이 에너지에다가 이제 질량유량을 곱해주면 결국 이제 단위 시간당 이제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이제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터빈 출구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무시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높이를 이제 이쪽까지를 70m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서 Z2는 이제 이쪽 부분의 높이는 0이 되게 되고, 또한 이 수면에서의 압력은 결국 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같은 값을 가지게 되고, 또한 대기압은 우리가 게이지 압으로 모두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가 들어간 항은 모두 소거가 되게 되므로 첫 번째 이제 이 유동 에너지에 대한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어떤 가장이 아니라 아주 큰 이러한 수면이라고 하면 이제 이 수면이 굉장히 넓이가 넓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쪽 1번에서 물이 이 부분으로 유입이 돼서 흐른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수면의 이동 속도는 거의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쪽 부분에 2번 수면이 이렇게 늘어나는 양도 이제 거의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V2와 V1은 0이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이 운동 에너지 항도 모두 0으로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위치 에너지 항만 남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Z2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단위 시간당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 GZ1이 되게 되겠고, 즉 이제 아랫부분의 수식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되고, G는 이제 중력과 속도 값이고, Z1은 이제 70m이기 때문에 다음에 값들을 대입을 하고, 이제 뒤에 값은 이제 즉 이제 단위 환산을 위해 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킬로줄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해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0.687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 산출이 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터빈의 효율은 유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단위 시간당 변화량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게 되므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쓰면 이제 질량유량 곱하기 유체의 입력 에너지 빼기 유체의
그 출력 에너지를 하면 일단 이제 출력 에너지는 0이었고 이제 입력 에너지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1번 그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 산출한 값에다가 이제 질량 유랑 값을 곱해주면 이제 1031kW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터빈의 효율은 이제 다음에 수식에 의해서 이제 그 축동력이 기계적 출력이 이제 터빈의 기계적 출력이 이제 축동력이 되게 되겠고 축동력의 값이 그 800kW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77.6%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총 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공식에 의해서 그 이제 생산 전력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750kW를 이제 1031kW로 나눠주게 되면 72.7%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